안녕하세요. 뼈짱이의 뼈물리의 숫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고소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로그인 버전 유익한 내용으로 채웠으니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맞기도 하고 틀리죠. 네. 저는 의사에 따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스타일이 있어요, 의사들도. 그런데 분명 좋은 의사들은요, 자기 스타일만 고집하진 않아요. 환자 원하는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해주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솔직히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환자와 의사 간에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런 얼굴이 되고 싶어. 가져오면은 그게 강남 언니거든요. 그게 의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일종의 말하자면은 서비스업이니까 서비스업인데 그 사람의 만족시켜야지. 욕구를 맞춰주는 사람들이니까 이분이 원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진 않더라도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해주죠, 그 대신. 뭔가 스타일이 한쪽 방향으로 너무 좀 많이 치우치신 분들은 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걸 추천해 드리지만 본인이 원하는 게 그쪽이라면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성형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네. 다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네. 실제로 계획을. 네. 오. 나이가 드는 게 싫은 건 아닌데, 나이가 들어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내 얼굴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이 먼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거슬리는 건 사실이죠. 해결할 방법이 있고, 해결 워낙 잘하는 걸 쭉 봐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생각은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다 해줄 수 있어. 나를 해줄 사람은 누구야?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게 뼈를 깎거나 이런 수술은 저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나이 드니까 이제 눈밑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이는데, 이제 좀 젊어 보이는 그런 수술들은 저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물론, 의사가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올 수 있게 수술하는 거는 정상은 아닙니다. 그 연부 조직이라고 그러죠. 소프트 티슈라는 것들은 다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부위는 굉장히 멀어요, 입에서. 우리가 이렇게 늘리는 부분이 멀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조직들이 충분히 완충작용을 해요. 거기까지 변화할 정도로 가깝게 수술을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과정으로는 절대 입모양이 변하거나 얼굴 표정이 변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그렇게 돼서는 잘된 수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증은 사실은 감각신경이 분포된 지역만 우리가 통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 뼈에는 사실 감각신경이 분포하진 않거든요. 사실 뼈 수술하고 아픈 이유도 뼈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주변 조직이 부어서 생기는 통증이란 말이죠. 윤곽 수술로 나이 들어서 비가 와서 쑤시거나 하는 일은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건 저한테 맨날 제가 환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가슴이 커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가슴 없는 친구들은 몰라요. 자, 가슴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속옷 안 입고 다녀도 돼요. 안 쳐져요. 근데 가슴이 있으면 어때요? 그 기능성 불화를 잘 하고 다녀야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가슴이 안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슴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무거운 게 생긴 거죠. 그래서 무거운 가슴이 생겼으니까 그 무거운 게 실리콘이 내려앉을 수 있는 거예요. 무게에 의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평소에 좀 타이트한 브라를 운동할 때도 특히 딱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 그 임플란트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힘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죠. 중력과의 싸움이네요. 중력과의 싸움인 거죠. 당연한 겁니다. 한 10%쯤 진짜입니다. 성장판이 완전 닫힌 케이스에서 뼈의 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는데, 우리 몸의 뼈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근육이 붙는 자리는 뼈들을 근육이 잡아당기거든요. 주먹을 줬을 때 이렇게 주먹이 울퉁불퉁한 것처럼 근육이 붙어서 당긴 자리가 오돌도돌하게 돼 있어요. 수술하면은 매끄러워져요.
그런데 다시 근육이 붙겠죠. 다시 이제 씹는 운동을 하겠죠. 역시 조금 자라면서 오돌도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은 그 뼈가 다시 자랐으니까 또 수술해야 되느냐? 다행히 모양은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그 오돌도돌해진 정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100% 안 자라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략 모양엔 영향이 없는데 자연스러운 뼈에 약간 그 이레귤러한 경계를 만들 만큼의 뼈는 성장하는 게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예쁘게 자라는 거네요. 네네. 자,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거를 쫙 펴서 얘를 쫙 누르는 거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압박이 사라지는 거하고 이 안에 있는 보형물이 받는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서 있으면 좀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앉아 있거나 누우게 되면은 공간이 자기 연부 조직에 의해서 쫙 눌리기 때문에 보형물이 놓일 공간들이 굉장히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좀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렇지만 누웠을 때도 꽤 부드러울 정도까지 요즘에 가슴 수술의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뭐 그런 질문 가끔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럼 뭐 의사가 개판 친 거죠. 정말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입술에다가 필러를 잘 놓으면 오히려 인중이 짧아 보여야 돼요. 네, 잘 놓으면 짧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꼬리도 올라가 보여야 되고요. 팔자주름에다가 보톡스 나가지고 뭐 여기 안 움직일 정도로 그거 하면은 그거는 고소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마른 케이스인 경우에도 뭐 잘하는 선생님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합니다. 네. 약간 이제 그때는 뭐 약간의 지방 이식도 같이 해야 되고요. 네, 보형물도 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스타일을 잘 골라가지고 잘 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기관마다, 수술 방식마다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성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먼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뼈짱의 로그인 영상 사랑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